안녕하세요. 경리서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예의범절을 한번 가르쳐 주는지 보실까요? 어린 아이들을 조선시대의 서당에서 이렇게 예의범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배우실 구절은 함불감습, 서물건상, 의관숙정, 용모, 단장이라는 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불감습, 한불감습. 찰한, 안입을, 감이감. 여기는 원래 엄습할 습자인데요. 엄습할 습, 염습할 습, 여러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죽음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껴입을 습자입니다. 염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옷을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옷을 입히듯이 덧 입히듯이 옷을 껴입다입니다. 그래서 껴입을 습자로 여기서는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찰한, 안입을, 감이간, 껴입을 습. 그러면 춥다고 해서 감히 껴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추운데 옷을 벗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춥다고 해서 옷을 감히 껴입지 말라. 이 말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추우면 껴입어야 되는데 춥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저것 옷을 아무거나 갖다 껴입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춥다고 해서 아주 경거망동하게 껴입고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보통 추위를 이길 때 옷을 입는 법을 TV에서 보니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볼 때 의상을 입을 때 최대한 춥다, 항상 우리가 입시 한파라고 해서 수능 보는 날 춥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옷을 입어서 더우면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옷이 두껍게 되면 행동이 조금 불편하게 되고 쾌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행동도 불편하게 되면 또 생각이 또 잘 안 나게 되고 그래서 꼭 춥다라고 생각하는 날씨에는 두꺼운 외투를 하나 입는 것보다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고 한번 하시고 다 아시는 상식이겠지만 춥다고 해서 너무 감히 함부로 예의 없이 껴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서물건상, 서물건상. 어려운 한자 또 나왔죠? 더울서 안 입을, 얘는 옷 거들 건자고요. 옷 거들 건. 그 다음 위엔 여기는 치마 상자입니다. 덥다고 해서 치마를 홀라당 걷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더울 때도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고 시원하게 입어야 되고 내가 긴팔을 입고 왔더니 오늘 정말 더우면 걷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덥다고 해서 아마 수식어로 함부로 너무 많이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마를 걷지 말라 해서 옛날 여자들은 옷을 잘 이렇게 입어서 자기의 속살이 보이지 않게 입죠. 오직하면 쓰심하게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잘 정도로 조선시대의 여자들인데 어디서 옷을 벗겠습니까? 네, 요즘 현대하고는 정말 맞지 않지만 현대에도 아무리 여자들이 좀 드러내고 옷을 그렇게 입어도 우리가 다 허용을 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옷을 정말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걸치고 다니는 모습 보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몸매가 예쁘고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의 자유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란하지 않게끔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여자인 저도 계속 너무 야해서 눈이 가는데 남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덥다고 해서 노출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좀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즘 현대에 좀 맞춰서 덥다고 해서 너무 옷을 홀라당 발라당 막 이렇게 벗고 걷고 속내를 보이고 속살을 너무 드러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의관숙정입니다. 옷을 입거나 오드, 갓관, 갓을 쓸 때 숙정
엄숙할 쑥, 조용할 쑥, 가지런할 적. 숙정이란 말 자체는 의관,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거나 내가 어떤 가방을 멜 때 정숙하게, 가지런하게, 삐딱하지 않게 바른 모습을 하는 것이 행동거지의 일반 수칙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관도 바르게 요즘은 패션으로 뭐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가방도 걸치듯 말듯하고 벨트도 뭐 벨트 같지 않은 벨트의 역할이 아닌 패션으로도 하긴 하지만 의관은 되도록이면 바르게 하는 것이 모자는 모자답게 가방은 가방답게 옷 위아래를 또 바르게 입는 것이 이때 보기도 좋고 사람이 좀 행동거지도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멋이나 유행이나 패션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의관도 바르게 쓰고 다녀라 라고 어렸을 때 좀 가르쳤던 것 같고요. 뭐 신발 같은 경우도 왼쪽 오른쪽 바꿔서 신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일 거고 때로는 아이가 굳이 왼발 오른발을 바꿔 신는다고 하면 저는 바꿔 신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바꿔 신으면 분명히 걸어 다닐 때 불편할 거거든요. 그럼 불편하면 자기가 이래서 불편해서 엄마가 바르게 신으라고 했구나를 알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는 이렇게 신는 게 규칙이고 이게 사용법이야 라고 말은 해주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해봐야죠. 해봐서 불편한지 힘든지를 알아야 고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관은 되도록 그 쓰임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게 좋겠다. 네 번째, 용모 단장, 단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자로 했습니다. 용모 단장, 얼굴용, 얼굴모, 모양모, 바를단, 여기서는 꾸밀 장, 단장할 장, 여기서 단장할 장, 엄숙할 장 이렇게 장엄할 장, 별장장이거든요. 장엄할 장, 별장장인데 여기서 바르다는 표현은 여기서 썼고 장엄하다는 표현으로 약간 보시면 좋아요. 장엄하다. 참 좀 추상적인 말 같은데 용모는 바르게 하는 건 기본인데 거기에 어떤 조금 가볍지 않게 장엄하게 엄숙하게 사람이 좀 진중한 모습으로 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용모는 바르고 장엄하게 꾸미고 다녀라 라고 해서 사자성어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엄하다는 말을 약간 책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엄숙하게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좀 씩씩하게 힘있게 이렇게 좀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울 때는 옷 함부로 막 껴입고 호들갑 떨지 말고 덥다고 해서 너무 많이 속살을 보일 정도로 걷어내지 말고 의관은 바르게 쓰고 다니고 용모도 되도록이면 바르고 씩씩하게 아주 힘있게 하고 다녀라 라고 해서 정말 엄마 아빠 같은 말로 훈장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상덕고지 연약 중응 음식 신절 거처 필공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상덕고지 연락 중응 음식 신절 삼갈 신자죠. 거처 필공이다. 어떤 예의 범절을 알려드리냐면 상덕, 항상상 덕덕 굳을고 가질지 항상상 덕덕 굳을고 가질지 항상상 덕덕 굳을고 가질지입니다. 보세요. 항상 덕스럽게 사람이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굳을고 가질지 굳을고라는 말 자체는 어떤 항상 내가 이거는 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지니고 있어야 된다. 고지. 굳게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뭘 굳게 지니고 살아야 돼요? 항상 사람은 덕이요. 덕스러운 마음 항상 이 덕이라는 게 좀 철학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자기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내가 어떤 덕스러운 성품 떳떳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나만의 지키는 고집이 아니라 항상 덕을 굳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연낙인데요. 그럴 연자와 낙자가 원래 허락할 낙이지만 여기선 대답할 낙자로 보시는 게 해석이 쉽습니다. 그럴련 대답할 낙. 그렇다는 말은 상대방이 말한 거에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연낙.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할 때에는 중응. 여기서 무거울 중자 아주 조금 깊이 신중할 중자로 보시면 좋겠죠. 응자는 응답이니까 신중하게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답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 건성으로 하는지 정성스럽게 하는지 신중하게 하는지 아시지요? 들으면 알죠? 우리의 한자 말씀 한자 이 앞에를 보시면 유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에 머리, 그 다음 두위, 입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2번 정도는 고뇌 생각을 해보고 입 밖으로 내야 되는 게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죠? 말은 한 번 하면 주워 담기가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말을 하듯이 대답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응답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신중해서 상대방이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신중하게 대답을 하는 것은 그 경거망동하게 성의 없이 자기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답보다는 훨씬 좋겠죠. 저희 아들은 조금 대답이 늦은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렇게 진중하다고 싶을 정도로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조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고 아주 칼같고 규칙적이고 이런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조금 사고가 많이 깊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말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는 답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아이는 한 번, 2번 생각하고 네,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였어요. 지금 이제 18살이 돼가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타협이 되긴 했지만 참 어렸을 때에는 그 부분 갭이 좀 커서 맞추는 작업에서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나는 빨리 대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엄마가 빨리빨리를 외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 신절인데요. 마시름, 먹을식, 삼갈신, 절제할 절, 전략할 절자로 보시겠습니다. 음식, 마시름, 먹을식. 음식, 마시고 먹을 때에는 삼갈신, 절제할 절, 전략할 절. 조심스럽게 먹고 절제하면서 먹어야 된다. 정말 옛날 조선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알았나 봐요. 음식이라는 건 절제해서 먹어야 되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주는 대로 절제 없이 먹기 때문에 비만 환자들이 많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실은 먹을식, 삼갈식, 절제할 절자에서 음식은 삼가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먹을 것 많은 세상에 살지요.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으면 몸이 아주 비만해지고 이 비만 때문에 많은 병이 걸려서 약을 먹게 되고 오래 살지 못하게 되고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데 어찌 그렇게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지 저도 음식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살 빼야 되는데 이러면 살찌는데 이러면서 먹는데 절제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사람들도 음식을 삼가 절제하여 먹어라 라고까지 하면서 음식을 너무 탐하지 말고 아주 1차적인 욕구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로 약간 절제하는 법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죠. 네 번째입니다. 거처 필공. 살 거 살처 반드시 필 공손할 공. 살 거 살처 반드시 필 공손할 공자입니다. 거처는 반드시 조용히 공손하게 하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사는 것을 조용히 하라는 걸 상당히 걸칩니다. 내 집이라고 해서 너무 내 맘대로 살게 되면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경거망동하게 하게 되면 분명히 다치게 되고 내 몸이 또 상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처할 때는 최대한 조용히 집에서 거처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덕스러운 걸 지키고 있고 대답할 땐 신중히 하고 먹는 것도 절대하고 살 때도 조용히 살아라 라고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도 여러분에게 다 아시는 거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지키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건의 한번 합니다. 오늘은 사자수학에서 일상생활에서 추울 때, 더울 때 의관과 용어와 그 다음 어떻게 대답하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일상의 규칙, 예의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걸 한번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뒤에다가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이런 구독 설정하시면 글귀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